이번 영상은 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교가 이제 뭐 종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뭐 제가 유교에서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목에서 그 적혀 있는 대로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한국의 이 국민들의 두뇌 발달을 완전히 망쳐놓은 그 사상 또는 뭐 이게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종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불교라고 하는 것도 교라고 해가지고 종교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교육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철학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석하는 불교는 교육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자유와 자유로운 삶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립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립을 향해 가는 삶,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그 하나의 종교가 아닌 교육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불교를 해석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불교는 사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교육이 사기가 아니라 그거를 받아 적은 사람들, 그것을 그 요약 정리해서 마치 그게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모든 핵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교를 종교로 만들었고 또 철학처럼 보이게끔 만들었을 뿐이지, 물론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라고 할 때는 뭐 신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가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적이 벌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요소가 뭐 끼어져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수의 생애를 이야기하자면, 예수의 생애에서 예수가 한 말과 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점과 비슷하게 이 석가모니가 했던 실질적인 말과 보여준 행동은 아니겠죠. 행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어로서 이야기했던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홀로 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있는 것에다가 이 샤머니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종교화됐다. 그래서 이제 뭐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민홍필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해탈의 그 과정과 두뇌를 완성을 시킨다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그 나중에 죽을 때는 뭐 사실상 배탈 나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신이 아닌데 신적인 요소, 사후 세계나 이런 거를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죽음에 대한 현실이나 이런 거를 말 그대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철학처럼 남겨져 있을 것이고, 교육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해탈로 가려면 어떤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이다, 철학이다, 뭐 교육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철학으로만 얘기하고 철학 아니면 종교로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것은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방법과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 방법,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가르쳤으니까요. 그 가르칠 때의 그 교육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학습과 교수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와 함께, 그것과 함께 삶을 해석하는, 두뇌가 사용되는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는 이 해석,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이해,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철학과 뭐 종교로 돼 있지만, 뭐 제가 그 보는 관점에서는 철학과 그 다음에 교육, 요 두 가지가 이제 불교의 핵심이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사기다, 그 편을 보시면 될 거고, 후에 가서 제가 아마 불교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아마 이 영상 말고 요 다음 영상쯤에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제가 잊어먹지만 않으면요, 제가 기억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또 다른 얘기지만 기억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지식을 기억하는 것과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인과의 법칙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해석해 나가는, 또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속에서 오는 기억력,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머리랑 생각하는 머리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머리는 그 지식에 초점을 둔 이제 그 공부머리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 유교에서 유교를 다루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함께 다뤄질 겁니다. 어쨌든 불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후에 따로 진짜 석가모니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게 무엇일지,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도라든가,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예. 근데 중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다, 뭐 밸런스가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거다, 다 헛소리입니다. 중도는 그런 게 중도가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진짜 그 중도의 이야기,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남겨놓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요 다음번에 기억이 난다면, 기억을 한다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유교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한국의 지금 현재 교육, 사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더 중요하게 사람들의 두뇌를 망쳐놓은 이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진짜 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종교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저는 유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두뇌를 망쳐 놓았고, 지금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마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봤던 뉴스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시간제 교사였는지 뭐 어쨌든 전 교사였다고 읽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뭐 학교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이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학부모의 자녀에게 줘서, 뭐 심지어는 중학생이었나요? 고등학생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 아예 들어가서부터 쭉 꾸준히 그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단순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게 뭐를 얘기해 주냐면요. 지금 현재 교육이 사람을 도둑질을 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학부모도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도 범죄자로 만들고 그나마 규정이라고 하는 것, 법칙이라고 하는 것, 법칙은 아니, 법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가둬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테두리를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부정행위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만 해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성적 잘 받겠다고 대학도 그렇고 가가지고 시험 성적 잘 받겠다고 성적 좀 이거 잘 받게 해달라고 그 교사들 쫓아다니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직접 얘기를 직접 본 적은 없죠.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다 학생들은 저희 때는 사실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면 꼭 몽둥이 찜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만 이 컨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더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부정행위를 하는 아이들 뭐 그렇다고 뭐 상위권에 진짜 저희 탑에 들어가는 애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제가 본 거는 이제 저희 중상위권 뭐 이런 학생들이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두들겨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죠.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부정행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참 그 학생의 문제고 그렇다고 보지만은 또 학교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건 역사가 만들어 놓은 비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낳은 결과물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역사가 나왔냐 바로 유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부터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두뇌가 어떻게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망가졌는지와 사회 문제와 이제 연결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학교의 이 교육부터 한번 볼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 어떻죠? 제가 미국의 교육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즘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캐나다 온 지가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 교육계를 이제 학교를 떠나 있고 지금은 캐나다에서도 학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이게서 가르치는 것도 2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아무튼 그만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학교 소속이 아닌데 어차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교육과 학교 교육은 지금의 학교 교육은 같이 가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이 교육 자체가 저는 두뇌 발달에 맞춰져 있고 학교에서의 교육은 두뇌 발달이 아닌 지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이 학교에서 제안하는 그런 어떤 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교수법서부터 저는 이제 수업이 같은 게 없었으니까 모든 수업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면서 계속 발달을 시켜왔는데 그게 학교 교육 방향과는 항상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동료 교수들이 수긍은 하지만 딱히 제 이야기를 반거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달라요. 거기다가 그거는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마이클 샌델 교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수업을 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하버드라든가 이런 대학이 아닌 하버드도 아마 좀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 이외의 교육 기관들 같은 경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은 좀 다르지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학교에서 정해놓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 수업을 하면요. 실제로 교수들이 가서 수업하면은 거기에 참관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 수업하는 거 다 이밸류에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채점을 매겨요. 특히 이제 교수들이 정교수가 되기 전 단계에 있는 교수들까지, 그러니까 특히 테뉴어,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러죠? 종신교수?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기 전에는 그 교육, 그 수업하는 것, 방법마저도 이게 다 와가지고선 이밸류에이션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수업을 짜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저는 사실상 이제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막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자유롭긴 했었지만,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짧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척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됐고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교육도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살아남는 쪽이 일단 갈 수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어땠었는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썩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네가 능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고,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사회가 포화 상태로 되기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식의 그런 어떤 그 초점이 맞춰진 형태로 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기득권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득권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그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기반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회가 가는 방향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 또는 경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 경쟁 사회에서는 기득권의 위치가 항상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득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해 놓은 거를 조금씩 써가면서,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좀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요것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려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려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미국의 사회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든 내가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고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득권은, 상위에 있는 기득권층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더하기 뭐가 있냐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좀 동물적 본능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외부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돈도 많고 뭐 재력서부터 권력서부터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다른 것들을 더 갖지 못해서 탐을 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동물적 본능이에요. 욕구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갖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하고 이 두 부부가,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각하는 두뇌가, 뭐 지식적인 두뇌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식적인 두뇌는 있지만은 이 사회성에 갇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기와 그 사회성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있으면
이 사회에서 반항을 한다 그러면 이건 반사회예요. 반사회적 인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손발이 잘 맞아요. 이게 이제 사회성에서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성이 뭐와 연결이 돼 있냐면 그 기억력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은 공부에서 가르쳐 준 걸 잘 습득하고 그걸 잘 익혀서 그걸 잘 써먹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요. 요게 이제 두뇌 발달로 이어질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러면서 내가 볼 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라는 얘기는 너 나가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의 테두리에서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님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런 어떤 무리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는 있어요. 문제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인관계와 사회성은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제가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나 싶은데 대인관계는 뭐냐면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미국 그 대통령과 총리랑 같이 뭐 만나게 되는데 무슨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러면 이때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진짜 뭐 요즘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낼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작전을 쭉 세워서 그때 가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대화를 시도하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건 요건 대인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친구 만날 때 오늘 얘랑은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얘가 가진 생각을 내가 어떻게 묻고 또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건 대인관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술 한잔 하면서 회포나 풀자. 술 마시면서 뒷담화하고 요즘 얘네들이 내 맘 안 들게 행동하는데 이놈 자식들 어떻게 하면 이거 혼을 내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거는 사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구분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구분을 짓는 이 사회성을 가지고 하는 곳에서는 같은 무리에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 사회성은 사실상 소용이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감대가 있어야만 강하게 작용하는 게 이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성이 처음에 미국과 같이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회가 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성이라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때 사회성은 뭐냐면 내가 살아남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데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와 협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사회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싸워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방과 협상도 해야 되는 게 눈에 보여요. 단순히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손도 잡았다가 여기서는 얘가 반항하면 얘는 말고 우리들끼리 손잡고 한번 얘를 쳐내자. 얘를 쳐내고 나면 또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씩 사회성서부터 대인관계로 옮겨가는 과정에 일단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살아남고 누구든지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 도구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한가요? 내용이? 근데 사실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건 또 따로
저희 주제를 잡아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쟁을 위해서 사회성을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내가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성이 있어서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의 더 내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그 대인관계를 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협력업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된단 말인 거고요.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면,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아이들,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죠.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부터 발생하냐면, 기득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단단해지면서 각 사회에서 기득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피라미드의 구조가 있고, 이제 요 구조가 큰 틀에서의 피라미드 구조가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을 따지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나라의 그 구조가 있고, 이 작은 안에 작은 피라미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들이 단단해지면서 사회 전체를 가득 메운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 구조가 가득 메워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해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기득권들이 이걸 올라오게 만들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양상을 띌 수 있는 만한 사람을 그 선호해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렸을 때는 실제로 나에게는 내 경쟁 상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경쟁 상대를 굳이 하나 더 만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학교 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배운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진취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사회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에 머리 숙이고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싸워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예전에 흑인 운동가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인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구조 안에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제 어떤 사회의 한 무리를 이끌어가면서 또 다른 사회를 형성할 만한, 이 안에 피라미드를 하나 더 만들 만한 사람들을 싹을 쳐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일단 도널드 트럼프의 작전을 보면은 바득바득 우기죠. 받아들여라. 내가 논리가 없어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이게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단순히 주장만 할까요? 아닐 거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도 그게 영향이 다 미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사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서부터 또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데, 사회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런 형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의 이 양상이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 모습은. 그래서 후에 다루겠지만은 민주주의다, 이런 사회주의다, 이런 무슨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피라미드식 구조 안에서 서로 그것들이 부딪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념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념 중에서는 도태되는 것도 있고, 그 이념 중에서 발달이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 병폐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수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소수의 결정은 사실 묻히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다수가 되다 보니 저희 권력을, 다수를 등에 업은 사람이 권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다수와 경쟁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야 내 다수가 이길 수가 있으니까 갈라치기라든가 이런 게 벌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그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한국의 상황을 봐서는 이재명님이라는 이 이재명 대통령, 저는 직업에다 님자는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죠. 예. 그 승려면 승려죠. 승려님. 스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스님이란 단어를 안 쓰거든요. 승려면 승려고, 그건 직업이에요. 직업이 고귀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이따 사회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유교의 병폐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서 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 이재명 님이 그 정책을 펴는 걸 봐서는 실제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실제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건 눈에 보여요. 다만 문제가 뭐냐, 그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밑에 많이 깔려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피라미드 구조가 원래 밑에가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그 구조거든요. 예. 같은 이 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한 가지 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벽은, 이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는 다른 권력을 가진 이 다른 국민의힘이라는 당인가요? 예, 국민의힘 그 당이죠. 예,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말 그대로 두뇌 능력을 통해서 구슬러 가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이 통제를 하면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님의 두뇌로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왜냐?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사람이 경험도 있고 그래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 적이라고 보이는 이 상대방을 지금은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 내란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캐가서 이제 그 싹을 이제 잘라내는, 뿌리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지만, 이 뿌리들은 언제든지 다시 계속 자랄 수 있는 그 씨가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아직까진. 근데 이쪽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거는 동물적 본능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개와 다르지 않은 그런 두뇌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쪽이 아니지만 그 개 중에는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건 봤기 때문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모두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그 손을 잡기가 쉽죠.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다수를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은 실제로 개와 다르지 않은 동물적인 그 동물과 같은 두 생각입니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인간의 두뇌는 상대적으로 이것도 보여줘야 돼요. 뭐냐면 인간의 두뇌는 사고력이라는 것과 인간의 두뇌는 바로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님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재명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님이 가다가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는 정책이나 이런 걸 펼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걸로 사람들을, 그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두뇌 능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두뇌를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거를 보여줘가면서, 그 사람들의 두뇌 현실을 보여줘가면서 인간의 세계는 이렇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민노필이 네가 어떻게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두뇌 능력을 발휘해서 천재적 사고를 할 수는 있었어도 그 천재적 사고 능력을 후대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재명님이 뭐 천재 수준까지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사람의 그 두뇌 능력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겉에서 본 모습으로는 그런 천재적 능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천재는 이제 제가 볼 땐, 한국에서의 천재는, 제가 인정하는 천재는 세종대왕 한 명이거든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어쨌든 교육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교 교육을 착실하게 배우고 익혀온 사람들만이 권력의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회를 한번 지금 잘 살펴보세요. 정치를 하건 정부에서 일을 하던 보면은 아마 상위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선출직만 가끔 이재명님처럼 초등학교 졸업인가요? 네, 초졸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런 사람들이 있지, 또는 이 삼류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출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선출직마저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서 상위 교육권으로 나와서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이어지죠.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게 교육의 맹점 중에 하나, 지금 현재 교육의 이제 가장 부작용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은 바로 교육을 착실하게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 교육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사람만 살아남아요. 성적이 좋다는 게,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맹자, 공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외우고 그걸 응용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알기로 정도전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착실하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착실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공부를 착실하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공부를 착실하게 해왔지만 내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그럼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면 싹을 잘라요. 이건 과거서부터 있어 왔죠.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학교 교육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가 진짜 내게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싹을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양성이 될 수는 있죠. 가끔 한두 명씩 가물에 콩 나듯 이걸 통해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서 그 피라미드 구조 꼭대기로 올라가서 쓰는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제가 공자, 맹자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가르쳤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신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왕은 신하는 왕을 섬기면서 왕을 섬기면서 실제로 왕을 도와서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맹자의 무슨 뭐죠? 좀 많죠. 효녀경이니 이런 것들도 많고 효녀경인가 아무튼 이런 거서부터 이런 게 많죠. 이게 뭐를 뜻할까요?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르쳐 주는 것만 착실하게 배워 익혀서 그것대로 따르면 된다. 사람이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지키고 그 방법을 버리면 안 된다. 이 엄청나게 무서운 세뇌를 시키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떡하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지 못해요. 그죠? 정부라든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 회사와 정부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밑에 있는 말단 사원 또는 말단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질문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르니까. 이게 시작이 바로 유교 사상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교를 만들어 놓은 중국의 역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란과 또 싸움을 통한 영토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지, 그 어디서도 이게 황제를 떠받들고 복종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왜 이 유교를 한국에서 받아들이도록 했을까? 왜 전달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것들이 쉽게 먹혀 들어갔고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죠. 바로 중국 속에서는 유교를 통해서 한국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는, 내가 진짜 말 그대로 황제인데 겨우 왕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황제인 나를 섬겨야 되겠지.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뭐가 있죠? 내가 황제고 나를 보필하는 제 신하들은 다 황제의 신하들이니까 왕이 있는 너희들과 왕 밑에 있는 너희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보필하는 얘네도 같이 떠받들어야 된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옛날에 왜 저희 훈장이 있고 서당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쳤죠? 종아리 때려가면서 가르쳤죠?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훈육적인 교육은 말 그대로 개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 그대로 사람을 개 취급하면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 교육이 저 때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어떤 훈육적인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죠? 내가 내 주장을 해가면서 성적이 아닌 내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내가 도전하고, 또 나를 교수에게 내가 교수의 이론이나 교수의 그런 어떤 설명을 반박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야지 된다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지를 빼내서라도 또 그 어떤 학원을 다녀가면서 학원에서 일타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아서라도 내가 성적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교가 만든 교육을 망쳐놓은 유교의 그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두뇌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이야기가 훨씬 수월해요. 개처럼 두들겨 맞아가면서 풍어를 읊었으면 두뇌가 뭐가 될까요? 개가 됩니다. 예.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 배우고 익히면 지식적으로는 내가 많이 배우고 익혀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하죠? 가르쳐 준 것을 써먹을 수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컴퓨터 가지고 내가 워드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그 워드 프로그램 가지고선 치는 법 아주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 옆에서 야, 너 천재다. 어떤 사람은 또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 그럼 옆에서 있다. 야, 너 진짜 천재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천재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잘 길들여진 개나 다르지가 않아요. 두뇌의 영역으로 보자면. 왜? 가르쳐 준 것을 잘 써먹기만 하잖아요. 무엇처럼? 마약 탐지견처럼. 마약 탐지견도 마약을 잘 탐지하는 그 개들이 대우받고 그 개들이 아마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군대 가면은 그 군견이 병과가 보병보다 훨씬 높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개들이 더 병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성적을 높여가는데 결론은 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개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을 잘 받아서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면 결국 뭐가 되느냐? 두뇌는 망가져요. 그만큼. 이거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윤석열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분은 대인관계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해보지는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부부와 함께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죠? 많은 의혹들이 생긴 데다가 거기다 계엄까지 했죠. 계엄했던 거 요즘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그 끼리끼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손 맞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뭉쳐서 그것들을 권력을 더 잡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사고가 없었죠. 사고력이 없으니까 이제 뭐 심지어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속에 의존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사고력이 부족하면 무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후에도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긴 할 텐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속에 끌려다니고 무속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 상황을 맞춰가면서 진짜 사람들을 이렇게 야 놀랍게도 어떻게 다 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한번 다룰 예정인데 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검정고 사법고시인지 이거 통과하고 그래가면서 뭐 대통령까지 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해왔던 모습들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사고력이 들어가는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계엄을 할 때만 봐도 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는 완전히 결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잘 훈련받은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두뇌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님이 두뇌가 뭐 저희 생각하는 두뇌 능력이 뭐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윤석열 그 개인의 탓이다 아니에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은 착실하게 그 길을 밟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유교가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구조식 교육에서 그 교육이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두뇌가 망가진다니까요, 실제로. 네, 두뇌가, 유교적 교육이 실제로 두뇌를 망쳐놨어요, 한국 사람들의 두뇌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두뇌를 망쳐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답답해요. 그죠? 왜? 내가 상대를 설득을 시켜가면서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실질적인 토의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의견보다 내 의견을 앞서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당신 말에 수긍해, 그래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당신을 따를게, 이러면 이거는 지도자가 가는 길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따라오니까. 네.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가르쳐 준 것을 착실하게 배우고 익혀서 열심히 컴퓨터 배워서 워드 프로그램에 진짜 뛰어난 그런 이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사방에서 불러서 야, 돈 줄 테니까 너 이거 좀 해, 내 것 좀 처리해, 내 것 좀 처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죠. 대리 수술. 그죠? 그 의사들이 직접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대리 수술을 시킬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리 수술을 하는 사람은 의사 대신 그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술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의대생들 학교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사실상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AI가 그 웬만한 의사들보다 나을 거예요. 네. 어느 부분 어떻게 째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술하면 된다는 거 기술이기 때문에 다 나오고 그거 찾아가지고 하면 될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 기술적인 직업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법적인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써먹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드 프로그램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문서가 들어왔을 때 그걸 내가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법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를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법적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내가 그 기술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윤석열님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다가 풀려났었잖아요. 지금 뭐 다시 구속이 됐지만, 그것도 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기술자들이다 보니까 그 기술을 부려서 말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저 진짜 저 쳐 죽일 놈 뭐 어떻게 저런 기술을 부려서 내란범을 풀어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참 그 직업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겠구나. 진짜 술도 많이 마시고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사방에다 짜증도 많이 부리겠구나. 그 부하 직원들은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갈까? 왜? 기술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의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만약에 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없는 그런 어떤 행위였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리 수술을 안 시켜요. 자기가 직접 하죠. 왜 대리 수술을 시키겠어요? 내가 그걸 하는 게 귀찮고 돈은 벌어야겠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대리 수술 시키는 거죠. 그동안에 나는 어디 가죠? 찜질방 가서 놀거나
어디 가서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하면 돼요. 그 법조인들은 어떻게 하죠? 아,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사실 고개를 돌려도 소용은 없네요. 가려야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에서 하는 저희 판사, 검사,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호사는 사실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면 이 판검사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기술을 많이 써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기술만 써먹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기술은 금방 그때만 써먹으면 돼요. 뭐가 들어오면 이게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사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그때 서로 의견 모으고 그래가면서 야, 방법 좀 찾아와. 그래가지고 보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일 끝났어요. 할 게 더 없어요. 놀러 가면 됩니다.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 사회도, 그래서 의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실제 의료적인 기술을 써서 의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판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놀러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기술을 써서 뭐 사실 기술을 쓰면요 일의 양이 사실 더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과거가 필요하면 일의 양을 많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빠르게 수술하듯이 빠르게 사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뭐 밤을 새서 일을 해도 기술만 써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량은 많은데 그 개인으로서는 두뇌가 점차적으로 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밤새면서 일도 해야죠. 일의 양은 넘쳐나죠. 말단일 때는 그렇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는 뭐 사실 할 일이 점점 주니까 놀러 가면 되죠. 그래서 사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어디 가서 뭐 골프 치는 시간이 더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켜가지고 업무 시간에 골프 쳤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권력의 위쪽에나 있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쌓이는 게 많아요. 쌓이는 게 많다는 얘기는 뭐죠? 삶이 답답해요. 미쳐요. 어딘가 풀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인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탈을 막아요. 야, 너 무슨 행동하면 너 그거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건데 막 이런 눈치를 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더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실제로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내가 그걸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풀어야 돼요. 풀면 어디서 푸느냐? 가끔 왜 그런 거 있죠? 제가 자우림인가 이 그룹의 노래, 자우림 맞죠? 그 김유나 님이 가수로 있는 그 보컬로 있는 데가 자우림이 맞죠? 그 노래 중에 그 신도림 역에서 스트립 댄스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뭐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 한다는 둥 뭐 이렇게요. 그런 노래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거기서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해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도 내가 거기서 그걸 가지고 대리만족, 영화, 연극,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같이 그 속에서 울면서 푸는 거예요. 감정이 쌓여가는 걸. 그나마. 감정이 쌓이면은 두뇌가 돌아가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폭발해요. 언제 폭발할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묻지마 범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이 왜 그러죠? 뺑 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하늘이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이. 그러면서 내 처지를 봤더니 나는 떼약볕에 일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고 지금 저희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봤더니 저쪽 밖에서는 저희 육지에서는 골프장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골프 치면서 히덕거리면서 박수 치고 있어요. 나는 그물 당기고 있는데 떼약볕에. 그러고 나서 이따가 딱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저질러 버려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가서 저지르면서 그나마 내가 그러니까 평상시 못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못 해봤던 어떤 이 일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그래? 이거 다 집어치고 나 이런 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 질문이 사람을 굉장히 뺑 돌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쟤네들은 뭔데? 왜 내가 이거 잡아놓고 나면 왜 쟤네들은 그런 거 맛있게 그냥 앉아가지고선 돈 가지고 먹고 하면서 골프 치고 왜 나는 이 생고생을 해야 되지? 그럼 그 사람들이 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가지고 막 휘두를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묻지마 범죄라 그래서 사람들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만만한 사람을 골라요. 예. 왜냐면 이것도 본능적인 그 접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 스토킹서부터 묻지마 범죄서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우울감서부터 무기력증서부터 공황장애서부터 아무튼 이런 이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까지 모든 이 사회적인 것들 거기에 더하기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명품 중독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맹자왈, 공자왈 하는 이런 교육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교라고 하는 게 사람의 두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교육을 망가뜨려 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이거는 잘할 수 있는 기회의 싹을 좀 더 많이 밟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가 좀 더 변하려고 하죠. 예, 변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기본 바탕이 이 유교가 깔려 있으니까 과거 청산도 안 됐잖아요. 일제 때의 그런 어떤 일제 강점기에 그런 어떤 있었던 그런 일들도 청산이 안 돼 있고 지금은 내란이든 뭐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청산하는 것마저도 어렵고 이것의 그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 자리로 올라간 바로 그 사람들 어떤 교육이냐? 유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박힌 노예는 노예고 주인은 주인이고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질문은 하시겠죠. 그럼 민동필, 네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부하가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이래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의미하느냐, 이런 반항을 의미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과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것이 실제로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요구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서 내가 그 나라를 지키는데 부합하는 그러한 그 명령이자 어떤 의무인지를 내가 판단을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국민을 또는 군인을 보호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훈련하는 과정에 포함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반항하면 그거는 항명이죠. 나 네 말 안 따를 거야. 내가 왜 네 말을 따라야 돼?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의 요청도 자녀들이 내가 왜 엄마 아빠 얘기를 따라야 돼? 이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반항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논리적으로 이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도 이거에 동참할래? 라고 해가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애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얘기에서는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두뇌 발달 교육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논리적인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거고, 상사와 부하 직원의 사이에서도 같은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교육이 두뇌를 사용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부모가 자식의 두뇌 사용 영역을 제약을 하면 안 돼요. 제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공부해. 야, 이것도 못 풀어? 미적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풀어봐. 그래? 조금 풀 줄 알아? 그럼 문제 한번 꽈놓을 테니까 네가 한번 또 풀어봐. 이거는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개도 똑같잖아요. 마약 탐지견 훈련시킬 때 미적분 같은 거 풀듯이 똑같은 거 하나 문제 주고 자, 이거 이렇게 찾아봐 이러나요? 조건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가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미적분 문제풀이 계속 바꿔가면서 그 학생들 훈련시키는 거 개 훈련시키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다루는 교육을 내가 받고 있는지. 그 교육 시스템에서 실제로는 지금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본 사람이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 사람은 비판적 사고까지는 가르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그 현재 교육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니까, 가르칠 방법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여전히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개를 훈련시키는 수준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류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머리 쓸 수 있는, 나름대로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학 중퇴해도 얼마든지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류대학이 아니라 삼류대학을 나와도 얼마든지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인류대학을 나오면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뇌가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 갇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기술만 써먹고 있을 뿐이에요. 사고력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류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오히려 두뇌 발달이 된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나온 이재명님 같은 사람들 중에 또 두뇌 발달이 돼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 결정을 내려가면서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인류대학이라고 해서 우러러보고, 그거는 이 유교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유교가 길들여 놓은 개가 됐구나. 내가 저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인인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그 선출인의 하나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이고 대통령님,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는, 유교에 길들여진, 유교가 만들어 놓은 교육에 길들여진 개와 같은 두뇌가 됐구나.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라니까 와, 서울대학교 총장이라니까 우와,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뭐 검사 가가지고 무슨 저희 검찰 뭐 검사총장인가요? 됐다라니까 와. 예, 그런 분들일수록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유교와 같은 교육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에 잘 길들여져 있구나, 내 두뇌가. 그냥 수준이 진짜 그 차라리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라도 있었으면 지금 제 위치보다는 나았을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길들여진 상태에서 하다못해 이 피라미드 밑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 뭐냐면 바로 두뇌 발달 방법을 찾아서 내 두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대통령이 눈앞에 있어도 그래서 당신이 뭐, 당신이 대통령인데 그래서 뭐, 내가 요구할 거 당당하게 주장하고, 뭐 검찰총장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이 눈앞에 딱 앉아 있으면 그래서 뭐, 당신은 그냥 검찰총장일 뿐이야. 당신 머릿속에서 진짜 인간의 두뇌 같은 생각을 하는지 보여봐. 기술 말고 다른 거 쓸 수 있는지 당신이 직접 보여봐.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를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봐. 그 무슨 저희 법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나 틈새 찾아서 그거 써먹는 그런 기술자적인 그런 두뇌가 아니라, 진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과의 법칙을 따져가면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 모습을 당신이 한번 직접 나에게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두뇌가 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잘 길들여진, 그나마 이제 그 너무나 잘 길들여져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진 그런 그 하나의 소모품일 뿐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 없겠죠? 네, 실제로 두려운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내가 피라미드 구조 속에 들어가서 유교 사상과 같은 것에 의해 잘 길들여져 있으면 내 위에 사람 있고 내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밑에 사람은 깔보고,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깔봐서 끌어내려가면서 도태시켜서 내가 상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친구든 동료든 학부모들 사이에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자폐 부모들 같은 경우 아이가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다른 일반적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두뇌가 개처럼 잘 길들여진 개처럼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길들여진 개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인간의 두뇌는 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밖에서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 그래서 당신 위에도 사람 없고 당신 밑에도 사람 없고 내 위에도 사람 없고 내 밑에도 사람 없다 라고 하는 동등한 것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당당하게 당신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요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에게 그 수업을 요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업을 요청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부 방법, 두뇌 발달을 위한 그 공부 방법이란 걸 익히겠다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동등한 위치예요? 그죠? 네, 이거는 동등한 위치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뇌 능력을 배우고 익히겠다 그러면 이때는 실제로 학생과 제자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당신은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건 방법뿐이 없어요. 그럼 방법을 알려고 하면 제자가 돼야 되죠. 그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걸 써먹어 가면서 나름대로 두뇌 발달을 해가면서 내가 내 상황을 바꿔가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폐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할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이 그걸 공부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걸 자녀들에게 써먹어 가면서 그 두뇌 발달을 시켜가면서 세상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배우겠다 또는 가르치는 그 위치가 되고 나면 이때에는 여기에는 위 아래가 있어요. 예, 뭐냐면 그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이끌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을 개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편안하게 하라는 그 당신이 가진 두뇌 능력을 써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말 그대로 그 하나의 명을 받들겠다고 자기들이 나서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높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위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공무원 사회는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사실상은 급이 낮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두뇌 발달의 과정에서 오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중용이라고 하는 이 불교가 진짜 남긴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유교 사상은 한국 사회를 굉장히 조선 왕조 500년이 사실상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이 두뇌 발달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정체가 되고 교육이 망가지는 시기였고, 그걸 때문에
저희 현대도 이게 계속 이어왔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세종대왕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독립을 생각을 하면서 했던 사람이니까요. 거기다 한글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을 만큼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조선왕조 500년은 저는 그걸 왜 조선왕조 500년을 역사를 배우고 익혀간다 그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쓰잘데기 없는. 요거는 역사 이야기할 때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쓰잘데기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싸움을 할 땐 쓸만하죠. 네. 거기 있었던 모든 권모술수서부터 그 상대 제거 방법 이런 거야 써먹을만 하지만, 그거는 정치를 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써먹는 거죠. 지금처럼 계엄할 때 그 방법을 써먹은 군사를 동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상 조선 왕조 500년은 한국 역사를 퇴화시키고 이 두뇌를 이 국민의 두뇌를 퇴화시키고 이 식민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500년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직까지 청산을 못해서 지금 한국이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민주화가 잘 안 되는 것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왜 저희 인간들이 저렇게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데도 저 사람들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예, 이게 조선 왕조 500년사에 있었던 이 유교 사상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 부작용의 하나, 그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망가진 건 사실 조선이 이 패권을 잡기 시작하고 유교를 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속에 갇혔기 때문이라는 것, 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